말을 이제 안 써요. 그죠?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예요. DT 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는데 이거를 비즈니스의 근간으로 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업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가 디지털 기반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플랫폼 회사들. 지금 은행이 아닌 은행들이 은행을 영역을 높여가잖아요. 은행보다 더 기가 막힌 은행 같은 회사가 있어요. 어느 회사일까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는 우리 약 5만 원어치 미리 사놓지나요? 그 금액이 수천억이에요.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참 한정적으로. 그게 제일 커요. 토스, 카카오보다 더 많아요. 스타벅스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디지털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기업 입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이 뭡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상. 디지털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은행이에요. 게임 회사나 뭐 플랫폼은 말할 거 없는 거고.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은 필수에 안 하면 안 되는 게 근데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그와 같은 비즈니스를 시도하려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양성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설령 그런 사업을 기반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들, 데이터가 회사 내에 생성 축적되어 있으니 이걸 이제 활용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PA예요. People Analytics. 인적 자원에 대한 분석, PA. 이게 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수 인력이고 퇴사가 낮을까? 고속관 내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이런 정보가 이제 뜬단 말이야. 그럼 HRD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말하면 좋을까? 이 교육을 하면은 성과가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가 축적돼 있으니 그걸 이제 활용해야 되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DT 시대의 노래는 HRD 담당자 실무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현실을 보세요. 2022년 1월 1일자 되면 우리 모든 정규직은 교육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떤 교육을 갔다 왔는지 다 리스트업돼요. 그럼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거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뒤에 발표자분께서 이제 설명하실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직무교육 체계 수립건이 하나 있어요. 한 이슈에 그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외부 컨설팅 맡긴다. 두 번째, 내부 자체적으로 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 이력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 정보가 있으면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외부 교육 간 거, 내부에서 교육한 거, 그 중에 직무 전문성 상상과 관련된 교육들만 총 리스트업하면 뭐가 나와요? 부서별, 직급별 해당한 직무 교육 리스트업이 돼요. 그걸 다 정리하면 뭐가 돼요? 직무 교육 체계예요. 역으로. 이해되죠? 근데 공통점이 있네? 그럼 굳이 외부에서 해야 되나? 내부로 하면 안 되나? 그럼 자체 교육 과정으로 개발해서 하자. 이러면 독자적인 직무교육 체계 수립이 되는 거죠. 아주 쉬워요. 그 정도는 이제 디지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거는 통계적 지식을 갖춰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포털에서 자모비, 설현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중앙대 교육학 교수예요. 설현수. 교육 통계 쪽 전문가예요. 자모비는 통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공짜예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자모비 활용 가이드북인데
그 중에 환경관계, 회계분석, 다중회계분석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통계 처리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육만족도 조사하잖아요. 설문지 하잖아요. 분석 어떻게 해요? 그냥 빈도순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하나 갖고만 해. 키 갖고만 미인 기준을 잡아. 몸무게 갖고 건강한 걸 잡아.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요인이 미인의 요인이고 어떤 요인이 건강한 요인인가를 통계적으로 돌리면 나와요. 그 정도 지식은 이제 가지셔야 된다. 그게 DT 시대에 있어서 HLE 담당자가 알아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멀티 캠퍼스에서 이제 그 서베이를 해봤어요. 뭐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네요. 자,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인재 양성을 할 때 관심 있는 교육은 뭐냐? 결국은 리더십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HLE 담당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걸 요구받아요. 직무 전문성 향상. 내 직무도 부족해서 내가 교육받고 있는 중인데 타 부서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난 문과인데 문송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지금. 더욱이나 1년 있다가 다른 직무 하고 싶은데 3년 어떻게 기다려? 근데 이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왜? 흐름 자체가 뒤趨勢로 가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초점. 예를 들면 대량 취업시키고 대량 교육시키고 이게 아니라 수시 채용에다가 상중된 사람에게만 교육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떤 거 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요즘 또 단가가 싸니까 비싸지나요. 그럼 요거는 당연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높일 거냐? 그 다음에 교육 방법. 비대면, 일원인, 블렌디드. 블렌디드라는 얘기가 쉽게 생각하면 중국집 가서 짜짜 시키는 게 블렌디드예요.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 서로 다른 거. 블렌디드. 온라인 플러스 대면, 온라인 플러스 비대면, 라이브, 그 다음에 뭐 라이브 비대면, 대면. 이런 것들이 블렌디드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행동의 변화는 무조건 대면 교육이에요. 행동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인식을 바꾸고 뭔가 모르는 거 알려주는 정도야. 그럼 라이브 비대면도 돼요. 충분히. 근데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를 억지로 라이브 비대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행동의 변화는 아니야. 근데 집합교육, 대면 교육 하다 보니까 한 공간에 다 담을 수도 없어. 공간도 없거나 또는 원격에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그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거꾸로 좋은 거죠. 라이브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장소에 동시에 모아서 인식의 변화, 모르는 거 알려주는 교육을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지방 해외.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 관점에 얘는 필요해요. 근데 모든 교육을 라이브 비대면으로 간다? 그거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고민이 이제 신입사원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도 나누셔야 돼요. 꼭 대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만큼은 충분히 코로나 이런 방역 대책에 맞는 공간에서 실시는 하셔야 돼요. 그거마저도 안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다. 이거 출처하겠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것만 제가 뭐 현직이 있지 않으니까 두 가지 특징에 이제 게임 회사, 그러니까 IT 계열 소프트웨어 쪽 이쪽은 무조건 코딩이에요. 코딩이 지금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에요. 조만간에 수능 필수 과목 돼요. 그 정도로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 능력이에요. 저도 과거에 90년 초반에 DB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서 제 업무를 컴퓨터가 막 도입되기 전에요.
수작업 이거를 전설을 했어요. 실적 냈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DB가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코딩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은 난리난 게 빅데이터예요. 예전에 그런 상업화로 유료입니다. 유통에 있을 때 벌써 오래됐죠. 지도를 팔아요. 어느 지역의 거주자들의 가처분 소득, 인구 특성, 뭐 이런 것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을 팔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그걸 활용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DB에 대한 활용이에요. 빅데이터 활용. 대표적인 게 우리 뭡니까? 버스 정류장의 버스 정보들.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쪽에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들을 뭔가 사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민사에 대한 DB도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HRD도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사는 당연히 지금 채용, 평가 이쪽 분야에서 이미 PA 분야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HRD도 이제 조만간 그런 식 낼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해야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 거꾸로 이런 성과 높이려면 이런 대상, 이런 측면에서 일정 수준 된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라는 논리가 이제 펴져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금융하고 소프트웨어, 특히 게임 회사들, 이쪽 트렌드를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중이 또중이 교육이 아니라 딱 초점 둔 거죠. 그래서 그 업종 외에도 그 빅데이터, 최소 통계적 그 지식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장호비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면 돼요. 세 가지만.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은 그 같은 교육 그러니까 DT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툴도 만들었다고 이제 자랑한 겁니다. 혹시 지인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보이는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게 또 이제 난리 났어요. 줌을 기껏 따라갔더니 생기는 제페토가 있는데, 제페토는 조금 제 사견이에요. 제페토는 그 아바타 꾸미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 그 뭡니까? 도토리 사가지고 내 필요한 아이템 구입하는 것처럼 그런 쪽의 비즈니스로 좀 느껴져요. 그리고 대세가 10대예요. 근데 메타버스 대표적인 플랫폼이 지금 게더타운이에요. 근데 게더타운은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에 능하신 분들은 뭔지 알아. 단체 게임으로 이제 할 때 똑같아요. 단지 그 용도가 미팅, 발표, 그 다음에 1대1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줌은 고정만이에요. 장면이. 근데 게더타운은 그 장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움직여. 그러니까 이동성, 한 장면이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는 줌 같은 게 바로 게더타운 보시면 되는데, 딱 좋은 거는 행사예요. 행사장, 체험, 부스, 그 다음에 뭔가 컨퍼런스. 내가 펼쳐주고 싶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 줌도 여러분이 진행할 때 HRD 담당자 역할 뭡니까? 당사 혼자 하면 좋은데 불안해. 개입하잖아요. 게더타운은 그보다 더 개입을 해야 돼요. 보여야 돼, 눈에. 가이더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HRD 담당자예요. 강사 따로 있고. 더 바빠요. 근데 게더타운이 펼쳐지는 공간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문제 나올 거고.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거 할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개선해 오픈하려면 여러분 그 전담자 한 명 있어야 돼. 근무 시간 내내 거기서 근무해야 돼. 그건 좀 불편해요. 근데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신입사원 교육할 때 회사에 대한 뭔가 소개하는 자료들, 그런 교육이 있다면
궤도타운의 효과는 있어요. 이것도 라이브 비대면이니까 가급적 대면교육에 가까운 맛은 줄 수는 있어요. 관심은 가져보시라. 그래서 HLE 관점 보면 제 패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의 플랫폼에서 뭐가 뜰지 몰라요, 저도. 단지 현재까지는 궤도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대면 교육을 대체할 만큼은 사실 또 아니고요. 그리고 MZ 세대. 이게 이제 또 여러분 머리 아파요. 잠깐만요. MZ 세대의 출생 연도 갖고 구별을 해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밀레니엄, 그 다음에 Z. 이 정도는 아시면 돼요, 일단. 밀레니엄 세대가 있고 Z가 있고. 근데 밀레니엄 세대 보세요. 몇 살이에요? 10년이면 40대예요. 과장급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에서 꼰대였어요. MZ 세대라고 하지만 막상 보면은 신입사원과 몇 년 차이 나요? 이건 여성이라면은 95, 4년도생이 지금 입사할 거예요. 그죠? 15년 차이 나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이 세대 말고의 그 관계도 있지만 이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뭔가 남다르대. 인정. 남다른 건 맞아요. 분명히. 왜냐면 제가 아들, 큰아들이 96년, 둘째가 98인데 사적인 대화는 안 돼. 관심사가 같은 건 대화가 되는데 사생활적인 거로는 일단 용어가 달라요. 카톡만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대 차가 있어요. 분명히 취향이 달라. 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대의 차이가 존중이 돼야 되지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공적인 공간에서는 사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노를 수행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까? 만나서 업무 관련된 소통을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한 주제 갖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대화 나눕니까? 회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제 사견인데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뭔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말했으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돼.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글이든 말이든. 토크, 다이어로그 이게 아니에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주예요. 그럼 대화 나눌 때 지시하는 것 또는 보고받거나 또는 회의하는 거나 크게 세 종류예요. 그죠? 근데 그건 다 루틴이 있어요.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 요령을 알려주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라. MZ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공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행위들 지시하고 보고하고 회의하고 요 상황에 맞는 가이던스만 알려주면 소통은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점심 먹어서 나가서 일과 전, 일과 후 사적인 거 할 때는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 어느 한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 땡하고 집에 가지나요. 오라벨. 그죠? 그러니까 너무 편조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쳐 있어. 힘들어해. 그걸 달래는 게 나 때는 이건 딴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다 해냈어. 요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큰 그림에서 세세한 거 마이크로적인 게 아니라 큰 것째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가 다 담아놨어요. 원본을 제가 풀고 들어가면은 원본 자료가 떠요.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딜로이트에서 그 만든 자료에 따르면 서베이 결과에 보니까 한국의 MZ세대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기업 성공에서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요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Z세대한테 필요한 능력이 뭘까? 그들한테 제공한다면 뭘 해야 될까? 공통적으로. 이럴 때 참고되는 자료고요. 특이사항이 이제 걱정이 이거예요. 언제든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높아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높으면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할 거냐? 잡을 거냐? 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저 그만두는 기간이 좀 늘어질까? 가는 거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빨리 그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교육 관점에서는. 이런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일단 보셔야 되잖아요. 대체 가능해. 무리 없어. 그러면 변수가 아니에요. 근데 대체가 안 돼. 무리가 생겨. 이러면 이제 고민한 거죠. 나가지 않게 만들거나, 그죠? 빨리 새롭게 뽑았을 때 빨리 조기 전력화시키는 이런 쪽의 니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세대 특징에서는 이 부분이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으로 꼬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연봉 얼마인지 알고 온 거예요. 다른 데 마다하고. 그럼 여기서 얻는 게 뭡니까? 나의 성장. 그 경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돈도 적네? 그런 기회도 안 주네? 성장이 보이지 않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라도 그만두죠. 그런 관점에서 HRD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긍하게 만들고 지금 나갈 마음을 다운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은. 근데 이게 또 대면이 아니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은 라이브 비대면, 대면 이 두 개를 상수로 놓고 어떻게 하면 어떤 주제 갖고는 대면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금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비대면 근무를 안 했어요. 강의를 나가는 거지.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최근에 그 MBC의 화요일마다 하는 아무튼 출근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라이브 비대면으로 일이 돌아가는구나. 재택근무 있고 출근했을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하나 부분은 여기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이 세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와, 다르구나. 근데 이게 업종별로 나와요. 따라서 신입사원 교육 또는 여러분의 사원, 세대별 사원들에 대한 특징 부분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으니 그중에 몇 개, 여러분 회사에 가장 가까운 또는 관심 있는 대상의 케이스들 한번 보세요. 길어야 1시간이야. 확실히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차관점이 돼요. 그런 노력은 좀 하시라. 제가 강의 나갈 때마다 꼭 확인하는데 TV 좀 보시라. 일주일에 1~2시간은 그냥 아예 누수의 루틴으로 멍 때리기 한다. 멍 때리기. 공짜인데. 올해 ATD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도 초미의 관심사가 ATD의 발표 자료예요. 5, 6월 달에 되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는 실제 가서 한 거예요. 대면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여드린 자리는 그 휴넷에 홍정민 이사가 블로그에 오픈을 했어요. 이 교재에 있을 거예요. 이거 치고 들어가면은 9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오픈되어 있어요. 상세한 거는 그걸 다 보시고요. 특이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봐도 저도 실제 가봤고 매년 스피킹을 하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기술이 발달 부분이 돋보인다.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 기술을 접목한 뭔가 실제 운영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뭔가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기술적 발달이 영향을 주는구나.
그 현업에 있는 사람도 그런 기술을 이제 도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대그룹, 우리가 얘기하는 10대 그룹의 연속급이라면 고민할 거예요. 교육사업체가 고민하는 건 당연해요. 먹고 살려면. 근데 일반 기업체에서 테크니컬한 그 기술 부분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만들어진 상품을 쓰면 되는 거지. 원천 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날기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특이사항 부분에 보면은 교육에 관련된 기술, 교육에 관련되는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큰 관심사로 부각되더라. 교육업체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 결과물은 뭐냐? 적합한 교육대상자 특징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자를 매치시켜주는 플랫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을까? AI 개념이에요. 내 현재 나의 상태를 쭉쭉 하면 떠요.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교육은 뭐요? 온라인도 있고 집합도 있는데 어떤 거 할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 대면 교육이 아닌 라이브 비대면 상황이 획차하다 보니까 굳이 안 모여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경험들,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VR, 가상공간을 활용한 또 라이브 비대면, 또 동영상 등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뭐 여러분 나중에 자료 볼 때 도움되라고 LXD가 있고 LXP가 있어요. 요거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EX 또는 LX 그러면 X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에요. 경험.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학습 경험 설계. 요거는 학습 경험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진단과 교육 기회 제공이 한 곳에 머물러 있게끔 만드는 것, 그 공간을 그 디바이스든 뭐 공간이든 그거를 플랫폼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놓고 부각되더라. 그러니까 교육업체의 사업체가 이런 기술 발달에 만들었고 그것을 쓴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발표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퍼실리테이션, 코칭 이런 쪽에 대한 주제가 확실히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강의식보다는 뭔가 참여를 유도하는. 근데 제가 외국계 6년간 있었는데 외국계에서 확실히 퍼실리테이션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안 쓰고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은 세 가지 목적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합의해서 나오거나 문제 갖고 들어가서 해결책 갖고 나오거나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을 몰랐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알게 돼. 세 가지의 합의 형성, 문제 해결, 공유.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개 퍼실리테이션이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워크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슈만 달랑 갖고 들어가서 그 이슈 관련된 거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워크숍은. 그런 게 능해요. 직무교육이 특히. 우리 직무교육 그림을 예전에 하자. 초중급, 뭐 1급, 2급, 3급, A부터 Z까지. 거기는 안 그래요. 뭐야? 문제 이거 생겼어. 원인 뭐야? 왜? 이게 생겼지? 이거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 필요해? 경험 있지? 야, 이 중에서 우리가 좋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할 수 없어. 우선 뭐부터 할까? 결정해. 자,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것들 뭐 의견 내보자. 자, 이거 꼭 지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직무교육이죠. 대학교 교육 이런 게 아니고 직무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직무교육이 아니라 특정한 이슈 해결은 모르면 알고 알았으면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직무 전문성 향상이에요. 자격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인스트럭션, 저같이 일반적인 이와 같은 그 설명식 강의, 이걸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퍼실리테이션을 여러분 역할을 잘한다면 직무교육을 여러분이 주도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퍼실리테이터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제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홍정민 이사가 주장하는 거는 키워드